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오늘은 치아코인이란 무엇인가? 지난번에는 치아코인의 채굴에 대해서만 알아봤었죠.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치아코인의 펀더멘탈, 치아코인은 무엇인가 한번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공부를 해보고 그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거의 뭐 백서에서 따온 거죠. 네, 백서를 좀 분석을 한 거예요. 네. 백서 읽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코인 사상,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백서를 자세하게 읽은 거는 치아코인이 처음인 것 같아요. 대충 읽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훑어보고 넘어가는데, 아니면 홈페이지만 보거나, 근데 치아코인은 백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다 읽었어요.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백서를. 채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 이런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불가능해요. 계략적인 것만 이해가 되고. 네, 근데 저희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죠. 네, 어쨌든 비트토렌트 개발자 브램 코헨이 만든 친환경 차세대 코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고. 네, 일단 컨텐츠는 치아코인 소개하고 뭐 개발 배경 목적, 뭐 그다음에 치아 네트워크 회사 소개, 그리고 왜 치아 코인인가, 치아 코인의 특성, 그다음에 치아 리스프라는 스마트 코인의 기능, 이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랑 비슷한 기능이거든요. 네, 그리고 반감기 및 채굴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았고, 그리고 치아 네트워크사의 방침, 전략, 그리고 치아 네트워크의 투자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코인의 개발 배경은 일단은 치아코인 백서를 보시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혁신인 디지털 머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블록체인은 디지털 통화, 금융, 상거래 및 사회 시스템의 혁명이고, 디지털 화폐가 금융, 그리고 안전, 그리고 보안,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쉽고 더 안전하게 이제 개인의 키가 분실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코인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정용 PC에서 누구나, 오타가 났네요. 누구나 거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채굴도 지금은 좀 대형 채굴장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채굴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도 누구나 가정집에서 채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산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채굴업자들이 중앙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CPU 채굴을 처음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식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고 안전한 개인의 은행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네, 안전하게, 그리고 누구나 채굴할 수 있어야 되고, 치아코인의 개발 목적이에요. 아까는 개발 배경이지만 이제 개발 목적. 비트코인의 문제점이 있고 이더리움이나 뭐 기타 코인들의 문제점이 있었고, 치아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문제점은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CPU 채굴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POW라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CPU 작업 증명은 이게 단점이 GPU나 또 아식이라는 이제 설계된 칩으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중국 애들이 아식을 만들어 버리죠. 아식을 만들면서 이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되어 버려요. 원래 CPU에 남는 그 파워를 채굴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나카모토 사토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깨버리고 아식으로 넘어가는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따라서 전기가 많은 곳에서만 채굴이 가능하게 되었고, 네, 탈중앙화가 약화되는, 악화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중앙에서 채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너무 대형 채굴장이 커져가지고 개인들이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안타깝지만 탈중앙화가 약간은 무너졌다. 물론 그래도 탈중앙화는 맞아요. 비트코인만큼 탈중앙화가 잘 된 코인도 없긴 해요. 그건 사실이나 그걸 뛰어넘어 보겠다는 거죠. 치아 코인은. 그래서 전력 소비, 전자 폐기물, 탄소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더리움 등 기타 코인의 문제점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에 열악한 보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디티라는 그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보안의 이슈가 있고 토큰이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와 스캠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비공개 프라이베트 네트워크 인트라넷이죠. 그걸 활용해서 하는 코인들은 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다를 점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개방된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이 긍정적인데 그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치아코인의 해결 방안으로는 포스트라고 있어요. 시공간 증명 알고리즘으로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하여 전력을 낭비하지 않겠다.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를 수용하고 이 치아코인을 팔았다, 샀다,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장을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아 네트워크 주식회사라는 것이 미국에 설립이 됐어요. 설립돼 있고 지금 이걸 나스닥에 내년에 상장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은행, 정부, 디파이, 해외 송금 등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구축을 할 것이고 현금, 주식, 선물, 디지털 화폐 등이 서로 간 장벽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로 거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신뢰가 없어도 서로 간의 시장에 신뢰가 없잖아요. 그게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치아는 디지털 그린 커런시 녹색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요. 비트토렌토 개발자 브램코엔이 2017년 8월 1일 델라웨어주에 설립을 한 회사고 XCH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글로벌 오픈소스 분산 네트워크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지금 두고 있고 현재 직원은 11명의 정직원과 정규 계약직 15명의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명은 연구 개발 활동에 집중하고 5명은 회사 관리 및 사업 계획 실행에 일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치아 네트워크 회사의 비전, 투명성,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거래소의 상장,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규제 기관을 수용할 거다. 그래서 사기와 스캠을 방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기와 스캠을 방지한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블록체인이다. 우리는 회사가 있지만 중앙 관리가 아니라 오픈소스로 탈중앙화 관리를 할 거고 스마트 거래 소프트웨어들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에 판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정부랑 금융기관, 기업 등에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덱스, 해외 결제 등 해외 송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갑을 개발하여서 개발자들이 앱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밝히고 있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그리고 서포트, 지원이죠. 지원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코인이 많이 채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에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이 있어서 약간 코인의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상장을 해서 진짜로 서비스를 하고 서포트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가치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코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장사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카카오가 상장사잖아요. 카카오가 클레이튼 코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물론 이 치아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았고, 네, 비트토렌토라는 성공한 플랫폼을 만들어 본 사람이 네, 회사를 설립하여서 여러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네들은 이 서비스를 한번 네, 좀 투명하게 그리고 네,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장된 주식을 네, 치아코인의 그 ETF처럼 네, 좀 치아코인을 서포트하는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회사의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회사로. 그냥 재단이 아니라 회사가 되어서 상장까지 하고 그 상장을 통해서 투명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자기네 수익은 코인 판매보다는 블록체인 및 스마트 거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에 납품해서 자기네 코인을 서포트하고 서비스를 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뭐 책임을 져서 자기네 코인을 서포트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약간 리플사 비슷하죠. 리플과 다 자기네는 다르다 이거죠. 리플은 프라이베이트 하는 거예요. 프라이베이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트라넷이에요. 자기네들끼리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100군데의 노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탈중앙화 관리를 시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탈중앙.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탈중앙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중요한 거죠. 네, 블록체인.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회사지만 중앙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서비스만 중앙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아 네트워크사의 히스토리인데요. 뭐 간단하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논문을 게재해서 e페이스 18에서 2018년도인가 봐요. 네, 3월 논문에서 대상을 2018년 5월에 뭐 유로 크립트에서 뭐 최고 논문상을 수상했었고 논문을 게재하면서 36억 원의 시드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몇 개 회사들이 투자를 했죠. 뭐 갤럭시 디지털, 메타스테이블, 트루벤처, 나발, 뭐 A, 뭐 16G 이런 회사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8년 8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출시를 해가지고 네, 타사 개발자나 뭐 이더리움 2.0, 대시 등이 같이 기여를 하고 있고 파일코인 및 알고랜드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일부 채택해 갔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에는 네, 개발자 유치 경쟁 이벤트를 해가지고 검증 가능한 지연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Verified Delay 펑션인데 이 기능은 알고리즘 구현 속도가 4배나 빨라진 성과를 얻어서 거기서 해당 참가자 1명 고용 우승자와는 계약을 해서 네,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는 네, 프로프 오브 스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출시했고 이거에 대해서 임시 특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냐 치아 리스프라는 알파 지갑 그리고 치아 네트워크의 테스트넷 블록체인 알파 구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와요. 치아 리스프는 네, 이게 스마트 컨트롤을 위한 언어예요. 언어. 네, 프로그래밍 언어고 거기서 테스트넷에서 이제 블록체인 알파를 구현했다. 네, 빨리 넘어가고 뒤에 어차피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는 IETF-BLS 서명을 표준을 구현했다고 해요. 이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깊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네, 시공간 알고리즘 사용하는 포스페이스라고도 하고 포스페이스 타임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포스트라고 저는 네,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네, 구현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메인넷에서 작동하는 플롯을 생성을 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 하드포크를 많이 하면서 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11월 합의 알고리즘을 새로 발표하면서 논문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 2021년 3월 19일 메인넷을 출시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이 되는 거죠. 2021년 5월 3일 네, 현물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치아코인을 선택해야 하는가, 치아코인을 주장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식의 출현으로 유효 CPU를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심하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에너지 소비도 적고 채굴이 끝나면 저장 공간으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채굴 방법이다. 그리고 공간 증명은 조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네 쓰는 알고리즘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공간 증명은.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죠. 시간 증명을 추가해가지고 보안에 더 강력하게 했다. 우리는. 그리고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10분당 32개 블록이 완료되도록 자동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치아 리스프 언어라고 했어요. 컴퓨터 언어로 스마트 코인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네. 보안과 단순성을 위해서 설계된 언어라서 솔리디티를 쓰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써요. 그거보다 훨씬 단순하고 금융 쪽에 적합한 언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단순하다고 해요. 네, 보안과 단순성을 위해서 개발된 언어라고 하니까. 그리고 감사 가능한 방식으로 허용 수준의 실수에 인한 손실, 도난, 네, 뭐 해킹으로부터 자금 보호할 수 있다니까. 기존에는 한번 실수를 하면 코인들을 되찾을 수 없는 아주 크나큰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도난이나 이런 손실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치아 리스프라는 스마트 코인이라는 언어로 네,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되게 좋죠. 네. 그리고 현재는 다중서명, 아토믹스와 수취인 화이트리스트, 그 다음에 요금 제한 지갑, 컬러 코인 등 다양한 스마트 트랜지션을 구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근데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DID, 네, 신분이죠.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된 신분증까지도 네, 구현을 할 네,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는 치아 리스프 스마트 코인이 뭐냐? 스마트 컨트랙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좀 이름을 스마트 코인으로 바꾼 것 뿐이죠. 그래서 치아 리스프라는 네, 언어를 사용하면 위에서 간단히 얘기한 다중서명, 그러니까 여러 명이 서명해서 지갑에 있는 자금을 어떻게 쓸지 제한하고 그걸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뭐 70%가 넘어야 된다 이런 제약을 걸겠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네, 그렇게 계약을 해서 네, 사용할 수 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능이 없죠. 비트코인에는 일단 이더리움에 넣을 수 있겠지만 네, 화이트리스트 기능으로 승인된 주소만 지불 가능하게 설정 가능.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이잖아요. 여기에 등록된 주소로만 네, 지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되게 유용해요. 월급을 주거나 해킹 방지. 내 걸 누가 훔쳐가려고 하는데 해커의 주소로 네, 송금이 안 되게끔 네, 그런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금 시 시간도 지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중 지불도 방지하고 에스크로의 기능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출금 금액을 설정하여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12분의 1로 쪼개서 한 달에 한 개의 치아 코인만 인출 가능하게 설정을 해라. 그럼 12개의 코인이 있어도 이미 들어가 있어도 한 달에는 한 개밖에 못 쓰게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 다음에 컬러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컬러 코인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컬러 코인이 뭐냐면요. 컬러 코인은 치아 네트워크 상의 온체인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ERC 코인 있잖아요. ERC20 코인을 발행하는 것처럼 네, 치아 네트워크 상에서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치아 코인의 그 컬러 코인은 치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숨길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저는 궁금하네요. 어떤 기능인지 재밌어요. 네, 그리고 디파이에 당연히 토큰들이니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잠깐 언급을 했었던 신분 인증 개인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디죠. 네, 그런 쪽에 디지털 신원 인증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 네,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네, 이더리움과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코인 생성 주기 네, 반감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출시 후 처음 3년 동안은 10분마다 64개, 그 다음 3년은 10분마다 32개, 그 다음 3년은 10분마다 16개, 계속 반으로 줄죠. 반감기니까. 그 다음 3년은 10분마다 8개, 그 다음 3년이 아니라 그 다음은 12년 이후에 계속해서는
계속해서 10분마다 4개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게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생성이 되고 뒤로 갈수록 생성이 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고 해요. 처음에 6년이 지나면 총 42%의 코인이 채굴된다고 해요. 엄청 되는 거죠. 6년 만에 42%. 그래서 처음에 일단 코인을 어떻게 분배가 돼 있냐면 코인의 반절 2천만 개는 치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절 이상이 되는 채굴량으로 이제 이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2100만 개를 치아 네트워크에서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채굴로 2100만 개를 채굴하는 데는 21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채굴이 되긴 합니다. 그때 21년 지나야 일단 치아 코인의 50%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년 후에는 계속해서 4개가 생성이 되고, 25년이 지나도 0.5%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다고 하고, 50년에도 뭐 4,791만 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노선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최소한의 생산. 없어지는 코인은 있으니까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엑셀표로 계산을 해보면 21년에 4,200만 개, 2,100만 개가 채굴이 되니까 시중에 있는 거고, 50년이 지나도 4,700만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치아코인의 채굴 쪽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채굴만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반감기에 1000만 개, 두 번째 반감기에 500만 개, 세 번째 260만 개, 130만 개, 이렇게 해서 1800만 개가 뭐 이제 12년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비슷하게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채굴이 된다. 비트코인의 성공을 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치아 네트워크의 전략, 이 회사의 전략이에요. 회사의 전략은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상장에서 준비금을 전략적 준비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2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까 50%를 치아에서 들고 있다. 그거를 전략적 준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 전략적 준비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들고 있는 코인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상장 회사면. 그런 것 때문에 더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리플 같이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이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더 효과적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별도로 작동되고 거래가 될 것이다. 회사는 직접 채굴할 계획이 없다. 포스와는 다르게 스테이킹 하는 거죠. 스테이킹과 다르게 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이죠. 참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스위스에 유럽 자회사를 설립했고, 아시아는 싱가포르에 할 예정이다. 치아 네트워크에서 보유한 코인은 스위스 자회사와 균등하게 분배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투명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주주가 전략적 준비금 코인을 보유한 코인이죠. 2100만 개를 컨트롤할 수 없도록 할 것이고, 코인을 매각을 하려면 90일 전에 대중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질 것이고, 또 주주에게 치아코인 배당 및 코인으로 주식 구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주주에게 치아코인을 배당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전략적 준비금은 사용 방법,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은 통제를 꾸준하게 할 거고, 그래서 대기업과 정부 같은 고객에게 신뢰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준비금이 사용자, 채굴업자, 개발자 등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전략적 준비금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됐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화폐가 잘 배포가 되고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나 주겠다는 거 아니고 얘네들이 다 계획하에 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전략적 준비금 2100만 개는 어떻게 통제할 거냐. 5인 이상의 이사회로
구성을 할 거고 3명은 사회이사로서 구성을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준비금 사용을 결정할 수가 있고 90일 전에 보이는 곳에서 공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치아의 채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뭐 국가나 그리고 저기 어디냐 대기업 이런 큰 기업에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집행력, 통제, 구속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준비금 4가지의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치아를 판매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 기존 투자자는 특정한 경우에 코인을 시장 가격 기준으로 매도해서 이익금 없는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는 못 받지만 상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정직원, 계약직 직원, 임원, 이사 등에게 코인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는 메인넷에서 채굴하지 않는다라는 4가지 제약을 걸어놨습니다. 두 번째 제약이 투자자가 회수해 가는 게 뭐 괜찮냐라고 하는데 이건 특정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거래 명세서 비슷한 표현이 있던데 뭐 등록 명세서인가? 아무튼 그거를 제공해주지 않을 때에 한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익이 없어요. 이자를 없이 그냥 원금만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준비금의 사용 목적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일단 은행권, 주식, 그리고 유망 프로젝트 투자, 그리고 콘테스트 등 개발, 활성화 이런 데 쓰이는 거니까 뭐 자산을 발행하고 국제송금하고 뭐 이런 교환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시아코인의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유동성. 거래소에도 유동성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자로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를 줬는데 돌려받는 거는 예를 들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줘가지고 뭐 95%만 돌려받는다. 그럼 5%는 마케팅비로 쓴 거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비용을 쓸 땐 써야죠. 네. 그 다음에 주식 상장 이후에 주식 환매 주주 배당금 같은 주주 활동에 치아코인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쓰는 거죠. 자기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그리고 치아코인의 기능과 기술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유망 프로젝트. 치아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채굴 보상을 추가하거나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채굴 보상이 너무 없거나 하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겠죠. 그리고 개발 장려금으로 콘테스트 상금 등으로 사용하겠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콘테스트 금액을 걸고 진행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예요. 이제 비즈니스 치아코인사에서 이 사람들은 코인을 팔아먹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보다는 치아 리스프, 아까 스마트 코인이죠. 이 스마트 코인을 사용하거나 컬러 코인, 코인을 아까 토큰이죠. 다른 말로 하면 토큰을 사용한 자산 발행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개발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하는 거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인프라를 또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또 여기서 수익을 얻을 거고 스마트 코인을 개발해주고 이거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주는 거죠. 프로그램 해주고 그 컬러 코인 토큰이죠. 토큰을 뭐 개발해줌으로써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고 스트레지를 구축해서 채굴하는 거를 공동 구매해서 좀 더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개발자 지원을 위한 도구 개발 이런 것들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도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출을 해줘야 돼요. 서비스를 하려면 치아코인이 필요한 그룹이 있을 테고 걔네들이 빌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거다 라는 거고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치아코인 수요로 인한 뭐 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수익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치아코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죠. 브램 코헨
브램 코엔 이 사람이 창시자예요. 이 사람 비트토렌토를 개발했고, 비트토렌토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이었냐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 트래픽 2009년 기준으로 40%에서 70%를 차지했대요. 말이 돼요? 인터넷 트래픽의 40% 70%를 차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네, 지금도 21%를 비트토렌토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현재는 플리비 에너지라는 엑세블소 토티움 원자로를 개발한 회사의 고문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유명한 퍼즐의 디자이너라고도 합니다. 네, 어떤 퍼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비트토렌토를 개발하고 그거를 트론에게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니 호프만 최고 운영 책임자 겸 사장으로 2019년 12월에 이제 들어왔고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2019년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고문으로 있다가 입사를 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연쇄 창업가, 연쇄 창업가, 창업을 많이 해서 상장을 시켰나 봐요. 세계 회사를 설립 후에 아독스라는 이런 곳에다가 매각을 했나 봐요. 이 세계 회사를 다 상장사라고 하네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펀딩을 했던 이력도 있고, 어쨌든 능력자인 것 같아요. 상장을 해본 사람이기도 하고 상장회사를 3개나 팔아치운. 그래서 이 사람이 고용을 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치아 네트워크를 상장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미치 에드워드, 이름들이 다 특이하네요. 미치 에드워드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은 재무 법률 쪽을 담당하고 있고, 블록체인 회사의 경험도 있고, 나스닥 상장 기업 오버스탁닷컴에서도 CEO 대행 및 법률 고문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인데 법률 쪽 담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쪽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M&A도 하고, 그다음 블록체인 증권거래소 T0 익스체인지를 개발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 회사 라저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2012년에서 14년에 일을 했었고, 비트토렌토에서도 CFO 및 GC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법률 쪽 담당자인가 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블록체인 쪽에 발을 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상장 회사랑 이런 거래소도 만들어 보고 게임 회사에서 이런 거 보니까 능력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척 스튜브스, 이 사람은 20년의 금융기술 베테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2004년 페이팔 2등의 멤버래요. 이게 무슨 2등의 멤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재무팀에 합류를 하고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 이제 국제적으로 좀 놓은 것 같습니다. 페이팔에서. 그러다가 2009년에는 스카이프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스카이프가 판매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고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척 스튜브스라는 이름인 거 보니까 미국인이 아닌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룩셈부르크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유럽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할 때 넷플릭스가 유럽의 재무 책임자로 근무를 했었고, 다시 2013년에 페이팔로 복귀해서 유럽 고문으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책임자로 활동을 했었고, 2014년 말에는 라쿠텐 아시죠? 라쿠텐 그 무역회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에 합류해서 유럽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버라는 앱이랑 코보, 이베이, 블랙베리, 스카이프 등의 이사회로 재직을 하면서 유럽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분이 페이팔에도 있었고, 엄청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이 치아 네트워크에서 인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치아 네트워크의 투자자들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했죠. 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투르벤처스, DCM.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블록체인 쪽에. 메타스테이블 이런 데서 왜 투자를 했을까? 이렇게 투자한 회사치고 잘 안 되는 회사 별로 없더라고요. 투자 회사들이
네, 치아코인의 미래를 봤겠죠. 논문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투자를 했던 거예요. 치아코인의 논문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유로 크립트 뭐 이런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뭐 최고상까지 받을 정도니까 치아 네트워크라는 네, 코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과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이 투자를 했을 텐데 시작부터 치아코인이 지금 1000불이 넘는 게 대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치아코인을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치아코인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차세대 블록체인의 느낌이 나요.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회사 개념에서 코인을 관리하겠다. 재단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상장까지 시키겠다. 회사를. 그래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 하는 게 되게 투명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국가나 뭐 정부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삼을 거고 그 고객들이 네, 많아질수록 자기네들은 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참여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아코인은 비트코인을 타겟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을 타겟으로 리플 같은 것을 타겟으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모든 지금 좋다고 하는 코인들을 다 경쟁하겠다고 하는 거죠. BTC,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이런 코인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채굴 베이스야. 또 그에다가 와 이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아요. 뭐 기술적인 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가 나름 큰 코인이에요. 이게 나름 커요. 치아코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4천만 개 되는 건데 이게 20년이 걸려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없을 거고 채굴도 하드디스크로 하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안 먹죠. 네. 하드디스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비트토렌트 자체도 잘 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냈는지 참 대단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인데 어쨌든 치아코인의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치아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치아코인을 채굴을 해서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합니다. 치아코인을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저는 채굴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굴을 해서 더 싸게 치아코인을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튜브였습니다.